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재건축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가 백지화되자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쫓겨난 세입자부터 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임대인,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실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손해를 본 당사자들은 당정 정책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2년간 실거주 조치가 관련 법안에서 전격 삭제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민심 위반에 따라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는데, 이 같은 기류가 지속되면 내년 3월에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갭 투자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안인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거주해야만이 분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재건축 시장의 갭투자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줄어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정이 밀어붙이다가 전세난이 심화되자 1년여 만에 규제를 철회한 것입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장에서 실제 집 소유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뚝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래요 라는 세입자의 볼멘 소리가 지난해 6.17 대책 이후부터 수두룩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이 폐지되자 실거주 의무 엄포로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한 네티즌은 실거주해야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1억 원 사기당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재건축 실거주 2년 해야 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하고 실거주하고 있는데 과태료 3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며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을 절반 이상 채워야만 자진 말소가 가능한데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내어야 합니다. 앞서 정부가 2년 실거주 의무화를 추진하자 불안해진 임대사업자들 중 일부가 과태료를 내고 자진 말소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철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갭 투자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아이러니합니다. 재건축 규제로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의 역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백지화된 것은 한편으로 전세 시장에서는 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가 되지만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로 간주하던 정책 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 단지에 갭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집값은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를 사려면 취득 목적이 실거주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그리고 성수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김현미 장관 시절이었죠. 지난해 21번째 6.17 대책에서 2년 실거주 의무화를 하려고 한 것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거주 의무화를 없애는 만큼 갭 투자나 원정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정부의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노영욱 장관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나 시장 조사를 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합 설립이 되지 않고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된다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뒷북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세입자 피해를 내세워 규제를 백지화하는 것은 당정이 정말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비열한 정치공학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집값 상승을 막아내고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